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 그나리가 아니라 김연희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판자촌에 살았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살아오면서 제 삶이 남들보다 특별하다거나 특이하다거나 또는 불행하다거나 하는 생각을 크게 해본 적이 없어서 특별할 것 없는 저의 개인적인 인생 이야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었어요. 사람이 자기가 처한 환경에 있다 보면은 주위 사람들도 대부분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판자촌에 살았었는데요. 제 외삼촌도 같은 동네에 살았었고 제 친구들도 모두 판잣집에 살았었고 저희 집 주변에는 다 그런 집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크게 특별하다거나 특이하다거나 또는 불행하다거나 이런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이런 이야기들을 팀원이나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하다 보니까 다들 너무 흥미로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나 용기를 얻는다고 이걸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해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주셔서 조심스럽지만 저의 이런 솔직한 인생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코너에서는 의사 그나리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느낀 점들이나 여러분들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편이나 그 다음 편에서는 의사가 되기까지의 공부 방법들, 제가 생각하는 팁들 같은 것들 있는 그대로 다 여러분들께 숨김없이 탈탈탈 털어놓도록 할게요. 제가 어릴 적에 살았던 동네는 판자로 된 집들이 빼곡하게 모여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나무로 일단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못으로 판자를 붙인 다음에 판자로만 집을 지으면 되게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로 공사장에서 쓰는 회색 두꺼운 천대기 같은 방진막이란 게 있어요. 그 방진막을 덮었는데 방진막이 회색이다 보니까 마을 벽이 전부 다 회색빛이었어요. 집을 이렇게 짓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을 벽들이 전부 다 축해졌어요. 바닥이 흙탕물 내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정말 어릴 때 한 4, 5살 때 기억들까지도 너무 생생하게 나서 제가 지금 30 중반인데 제 또래나 저보다 어린 동생들한테 이런 집들 이야기를 해줘도 잘 모르더라고요. 아마 저보다 세대가 높으신 분들은 이런 판자촌들 꽤 보셨을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주로 어디서 놀았냐면은 판자촌에는 안전한 놀이터가 없잖아요. 대신에 주변에 공사터가 많아서 밤마다 또래 아이들하고 놀이터 대신에 공사터에서 놀았어요. 제가 여기 보면은 눈썹에 한 10바늘 정도 꿰맨 상처가 있는데요. 이게 판자촌 옆에 공사터에서 놀다가 한 2층 정도 되는 공사장 임시 구조물들 사이로 떨어지면서 생긴 상처예요. 다행히도 버리려고 쌓아둔 연탄재들 그 위로 떨어져서 크게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 후로 한동안은 고소공포증이 생겨서 한 2층 정도 되는 높이부터는 아예 올라가지도 못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동네 자체도 조금 위험하기는 했었어요. 뭐 앞으로 개발이 될 지역이라서 거주민들 쫓아내느라 항상 시끄러웠던 기억도 있고 또 한 번은 새벽에 판자촌에 불이 크게 나서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한밤에 자다가 뛰쳐나오기도 했었어요. 당시의 기억이 지금도 좀 생생한데 갑자기 새벽에 밖이 너무 시끄러워서 자다가 깼는데 아버지께서 밖을 보고 들어오시더니 불이 크게 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런 집들이 잘 타는 소재들로 짓다 보니까 불이 너무 빨리 번졌었고 그날 밤새도록 불타는 마을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어린 나이였지만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뭐 이런 독한 마음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때 마을 전체가 다 타버렸고 저희 집도 홀라당 그냥 다 타버렸었는데요. 그러면서 뭐 가구도 다 타버렸었죠. 불이 다 꺼지고 완전히 정리된 다음에도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같은 위치에 가가지고 아빠는 나무에 못질을 하고 저는 뭐 심부름하면서 다시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한동안 살았었어요. 시간은 정말 많은 걸 변하게 하는 것 같아요. 붉게 타던 판자촌이 현실이었던 저한테도 시간이 꽤 흘렀고 아버지께서는 막노동 일을 하신 덕분에 시간이 꽤 걸리기는 했지만 판잣집이 벽돌로 된 반지하 집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올해는 10몇 평짜리 작은 빌라로 계속 이사를 했어요. 그 사이에 생활비가 모자라서 어머니께서 그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빚이 500만원 정도 생기는 바람에 아버지께서 어떻게든 그거 막으려고 퇴직금을 미리 받아오셔서 어렵게 막았던 위기도 있었고 10몇 평짜리 작은 빌라에 살았을 때도 저는 이런 동기한 걸 알다 보니까 차마 부모님한테 공부하게 돈 달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책 살 돈이 아예 없을 정도로 어렵지는 않았지만 동생도 둘이나 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아껴보려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 쓰레기통에다가 버린 문제집 있죠. 그거를 이제 몰래 주워서 그걸로 좀 공부하기도 했었어요. 입시할 때는 학원을 다닐 여력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의학전문대학원 시험 미트 시험 준비할 때는 집에서 돈 벌어오라고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해서 공부를 좀 오래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든 짧은 기간 공부해서 정시로 들어가려고 매일 하루에 2시간 자고 정확하게 21시간을 공부했었는데요. 나머지 1시간은 밥 3끼를 먹고 샤워하는 시간으로 사용했었어요. 그때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졸릴까봐 밥도 한 끼 먹을 때 한두 숟가락 정도만 먹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펜을 잡는 버릇이 안 좋아서 펜을 잡을 때 힘을 너무 많이 줘요. 그래서 손가락에 진물이 나서 너무 아픈 바람에 반창고를 붙인 채로 손가락을 계속 매일 바꿔가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미트 시험 기간 동안 몇 달을 이렇게 21시간 공부했다고 하면은 안 믿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뒤에 내용 공부하면 앞에 내용 잊어버리고 앞에 내용 공부하면 뒤에 내용 잊어버리잖아요. 공부한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시간이 허용되는 상황도 아니라서 뭐 제한된 시간 동안 공부를 하려면 절박하게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좀 간절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몇 달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쩌면 과로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또 쉬어가면서 공부를 하면은 시험 난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오래 공부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만큼 경제활동을 못하는 부담하고 기회비용이 생기잖아요. 입시를 어떻게든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정말 어렵게 이렇게 의사가 되었는데요. 선생님은 의사니까 돈 걱정 해본 적이 없겠어요. 제가 이 말을 의사가 되고 처음 들었던 날에는 내가 이게 어쩌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신고 있던 구멍난 양말하고 한 1억에 가까운 학자금 대출이 처음으로 좀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해외 유학을 가서 스펙을 쌓거나 비싼 학원을 다니며 재수, 삼수, 사수에 개인 과외까지 받는 등 상대적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보다 지원을 많이 받는 친구들을 보면은, 물론 그 친구들도 제각각 이제 노력은 많이 했겠지만 인생의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출발선의 차이점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건 아니죠. 물론 그 차이는 졸업하고 나서 더 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반대로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거나 심지어 신체적인 장애마저도 극복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과연 나는 그들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힘들게 살았는가 하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특별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가까운 지인이나 팀원분들을 제외하고는 불특정 다수에게는 하진 않았었는데,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흥미있게 들어주시고 또 제 이야기가 본인에게 위로나 용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주신 분들도 계셔서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조언을 드리는 형태는 아닐 거고요. 제가 누군가의 삶에 개인적으로 조언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배경도 다 다른데, 사람마다 시도해본 방식은 자신의 삶에서 통했던 것이라서 마침 그 사람이 운이 좋아서 또는 여러 상황상 맞아 떨어져서 성공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 방법이 무조건 맞다 이런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평소에 조언이라는 이러한 행위 자체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편이라서 조언보다는 저의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고자 하고요.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창고가 되거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이제는 좀 들기 시작해서 앞으로도 제가 살아온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해보려고 해요. 나중에 저희 공부법이나 하루에 칼같이 2시간만 자고 공부하던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더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왔고 이런 방식을 시도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구나 이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편에서는 제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하기 전에 다녔던 공과대학에서 4년 내내 전학기 동안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했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 편에서는 하루에 2시간 자고 어떻게 공부할 수 있었는지 저희 이러한 공부 방법들에 대해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루할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